헥토 이노베이션, 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네, 통신사랑 아주 끈끈하게 거의 16년간 역성정 없이 쭉 왔죠. 맞아요.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는 발로소득 앱처럼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B2C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큰 변화의 시작인데 심지어 올해 10월에는 아예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만든다니 이거 정말 큰 도전 아닌가요? 그렇죠. 기존의 그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건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 그래도 작년 2024년 말부터는 생활정보 서비스 매출이 기존 주력이었던 보안인증 매출을 넘어섰다면서요?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뭐 그 자체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는 있겠죠? 서비스도 지금 18개나 되고 매년 한두 개씩 꾸준히 신규 서비스를 내놓는 기획력도 참, 대단하고요. 기획력 자체는 뭐 인정해야죠. 올해도 최소 2개 이상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B2C 확장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죠? 발로소득 앱 다운로드 350만이면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가 바로 수익은 아니거든요. 아직 광고 기반이고 유료 모델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10월에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 발로소득 처음 런칭할 때도 비용이 꽤 들었다고 했고요. 비용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그 통신사 말고 다른 기업 고객 뚫는 것도 뭐 올해 하반기에 첫 매출 나온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그게 의미 있는 규모가 될지는 좀 봐야죠. 통신사 쪽 매출 1,000억 만드는데 16년 걸렸는데 이걸 뭐 새로운 시장에서 단기간에 해낸다.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기대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긴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리고 25년 1분기에 수익성이 잠깐 떨어진 것도 뭐 신규 서비스 R&D 비용이랑 인력 충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비용 통제가 잘 될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업의 이런 변화와 함께 또 다른 성장 축인 자회사 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좀 확실한 성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회사 쪽은 좀 봐야죠. 특히 헥토 헬스케어, 그 대표 상품 드시모네 있잖아요. 작년에만 매출 600억 넘겼다고 하고 네, 그건 상당한 성과죠. 게다가 중국 1위 제약사 국약그룹이랑 5년간 1,550억? 와, 이 규모의 독점 수출 계약까지 했잖아요. 계약 자체는 정말 크죠. 작년 말에 행정 절차 끝나고 첫 물량 공급도 했다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짜 달러 매출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기대되는데요? 네, 뭐 기대는 됩니다만 이것도 실제 매출이 예상만큼 또 그 속도대로 착착 나올지는 하반기 실적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요. 아,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핀테크 자회사 헥토 파이낸셜도 뭐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스팀 이런 해외 고객사 확보는 좋은데 예전에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이랑 연동이 좀 지연됐던 이슈도 있었고 아, 그랬었나요? 네, 또 기대만큼 시장 반응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성장도 예상보다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도 본업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M&A로 성장성 있는 자회사를 잘 편입해서 시너지 내는 전략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요? 전략 자체는 영리하죠. 그리고 헬스케어 상장 계획 없다는 건 그 더블 카운팅 우려는 좀 덜어주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회수 관점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런 전략들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재무 상황이랑 주주환원 정책 좀 짚어주시죠. 네, 재무 쪽을 보면 2024년에 연결 매출 3천억 처음 넘었고 올해 2025년이죠. 올해도 한 15% 이상 성장 목표라고 하니 일단 외형 성장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성장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주주환원 정책, 이게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배당 성향 최소 20%, 목표는 25% 이상. 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죠. 매년 자사주 1% 소각. 올해는 특히 시장에서 직접 사서 소각한다고 하고요. 이거 주주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주주가치 재고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임원들한테 주식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고요. 회사 스스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IR 활동도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하니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네, 그런 노력들은 다 좋은 방향입니다. 아, 그리고 그 200억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내년 배당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도 참 스마트한 것 같아요. 네, 배당 여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거죠. 근데요, 주주 환원을 이렇게 강화한다는 건 물론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시장에서 죗값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TV 광고 같은 커머셜 광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률, 그 OPM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투자할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비용 증가 요인이 또 있군요.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네, 실행이 중요하죠. 회사가 뭐 현금 흐름 좋다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B2C 확장 비용, 또 신사업 R&D 투자,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M&A 가능성,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과연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주주환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헥토이노베이션은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 더해서 B2C, 신규 고객, 해외, 자회사 성장까지 정말 다각도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헬스케어의 중국 시장 안착이랑 본체의 B2C 플랫폼이 성공한다면 정말 기업 가치가 크게 점프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 잠재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통신사 의존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B2C 마케팅 비용 부담, 신규 사업의 수익화 시점이나 규모의 불확실성, 또 자회사 실적이 눈에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리스크도 고려해야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헥토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과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발판으로 삼아서 종합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변신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장통을 걷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화두입니다.